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 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다음 나무병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세 가지 나무병이 소나무 시드름병,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잣나무 털록병, 참나무 시드름병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방제 방법이 없다. 방제 방법이 없나요?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일단 선충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은 딱히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매개충인 소수염 하늘소의 서식처, 고사목이나 죽은 나무, 오래된 나무들을 없애서 제거해서 솔수염 하늘소의 서식처를 없앤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털록병 같은 경우도 중간기주를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참나무 시드름병도 마찬가지로 매개충인 광능 긴나무종을 방제하는 끈끈이 롤트랩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병원체는 주로 물관에 기생한다. 물관에 기생하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참나무 시드름병이 있죠. 그렇지만 잣나무 털럭병은 가지에 기생을 하죠. 줄기나 가지, 수피에 기생합니다. 그리고 4번,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가 아니라 잣나무 털럭병은 확실히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소나무 시드름병도 2018년 기준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 참나무 시드름병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5번, 병원체는 천공성 해충에 의해 전반된다. 천공성 해충에 의해 전반되는 병은 솔수염 하늘소인 소나무 재선충병과 광능 긴나무종인 참나무 시드름병이 있어요. 하지만 잣나무 털록병은 해충과는 관계없고 포자에 의해서 병이 전반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줄기나 가지를 감염한다. 다 가지, 줄기 감염하죠. 2번입니다. 곰팡이의 특성이 아닌 것은 곰팡이와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이에요. 곰팡이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선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균의 몸체 표면에 있는 머리카락 모양의 부속물이에요. 머리카락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요게 길다란 게 요게 편모죠. 요게 편모라면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나 있는 거. 요게 세균의 몸 전체 표면에 있는 거 선모. 이거는 세균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선모예요. 자, 그리고 강모. 강모는 뭐냐면 이거 곰팡이랑 관련된 건데 여기 설명을 읽어볼게요. 부착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머리카락 같은 구조. 부착, 달라붙기도 하고 또는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약간 머리카락 같은 그런 털 같은 그런 구조물이에요. 어디 있냐면 자낭바리 테두리나 겉면 또는 자낭각의 구공, 자낭각의 그 머리구멍 그쪽 주변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털 같은 그런 구조물이 강모, 곰팡이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하티그망은 뭐죠? 외생균군의 특징이죠. 외생균군이 뿌리를 침투하기는 하지만 그 내피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포와 세포 사이를 따라서 자라기 때문에 그 모양이 그물망 모양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하티그망이에요. 외생균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꺽쇠 연결.
꺽쇠 연결은 여기 읽어볼게요. 담자균류에 속하는 균사에서 경막 부분에 담자균류는 경막이 있죠. 경막이 있어요. 돌기가 나와서 인접된 세포와 꺽쇠 모양으로 연결된 현상. 경막 부분에서 꺽쇠 모양으로 나와서 이 세포, 서로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꺽쇠 연결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균사고 여기 이게 경막이 여기 있어요. 경막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경막. 경막과 경막을 이어주는 요 구조, 요거. 이게 꺽쇠 연결. 곰팡이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탄소 재순환. 곰팡이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탄소의 재순환하는 데 역할을 하죠. 죽인 유기물의 탄소를 분해해서 다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 답은 1번 선모는 세균에서 발견되는 구조물. 3번입니다. 다음 병원균의 공통적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A하고 E를 볼게요. A는 역병균, 그리고 E는 남균류, E가 녹병균. 자, 역병균과 녹병균이 난균류래요. 자, 난균류가 아니죠. 역병균은 난균류가 맞지만 녹병균은 담자균류에 속하죠. 담자균류.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B하고 F. B는 떡병, 그리고 F는 목재청병균이 담자균류래요. 떡병은 담자균류가 맞죠? 하지만 목재청병균은 대부분 잔황균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B와 D. B는 탄저병균과 떡병. 탄저병과 떡병이 검은색 포자. 검은색 포자가 아니고 탄저병은 무색이에요. 병징은 검은 병징으로 나타나지만 포자는 무색 포자입니다. 그리고 떡병도 흰색. 떡병은 흰색 포자. 그리고 E하고 F를 보면 얘도 답이 아니죠. E는 녹병균하고 F, 목재청병균. 녹병균과 목재청병균이 분생포자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분생포자. 자, 목재청병균은 잔황균류가 많으니까 분생포자 형성하는 거 맞죠. 하지만 녹병균은 담자균이죠. 담자균은 분생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다른 5가지 포자 형성하죠. 녹병청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B와 C, 탄저병균과 흰가루병균을 보면은 얘네가 잎과 가지 감염. 네, 맞습니다. 흰가루병과 탄저병은 잎, 가지, 열매까지 감염을 시킵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코디트 이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코디트. 일단 코디트 이론이 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볼게요. 코디트 이론이란 코디트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코디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compartmentalization of decay in trees. decay in trees라고 하면은 나무의 썩은 부분, 나무의 썩은 거를 어떻게 compartmental 부획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박스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구획화 어떻게 하냐면 네,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이렇게 봉쇄를 했다 이렇게 부획을 만들었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벽이 4가지 벽이 있는데 자, 1차 벽은 이 부후된 부분이
아래나 또는 위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방어벽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상하로. 보호된 부분에 상하로 이렇게 쌓아서 더 이상 아래 위로 진전되지 못하게 쌓는 게 1차 벽이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실패하면 그 다음 쌓는 벽이 2차 벽. 2차 벽은 나이테 방향인데 목재의 안쪽 방향으로 확산을 방지해요. 요 부호부가 이쪽 방향, 그러니까 방어벽을 여기다 쌓아서 더 이상 이쪽 안쪽 방향으로 더 썩지 못하게, 부호부가 안쪽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하게 이쪽 방향에다 쌓는 게 2차 벽. 2차 벽이에요. 그 다음에 3차 벽은 나이테의 좌우 둘레 방향. 이게 나이테라면 좌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좌우 둘레 방향에다 쌓아서 이 부호부가 이쪽 방향 또는 이쪽 방향으로 둘레 방향으로 더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3차 벽. 이건 2차 벽이고 요거 좌우로 막는 거는 3차 벽.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벽이라고 하는 4차 벽이 있는데 4차 벽은 이 부후부 썩은 부분의 바깥쪽에다 쌓는 거예요. 왜 여기다 쌓냐면 이 부후부가 바깥쪽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딱 더 이상 여기를 나오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쪽이 거의 다 썩었을 때 이 안쪽 부분은 이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여기는 실패했으니까 다 버리고 이제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층이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나무는 목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조직으로 막는 거죠. 얘네는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조직만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보통은 1차 벽이나 2차, 3차 벽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조직에다가 나무가 페놀이나 그런 물질을 이렇게 쌓아서 방어벽을 만드는데 이 4차 벽은 형성층이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 세포벽을 만들어서 쌓는 방어벽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고 상처가 생긴 후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 형성되는 그런 벽입니다. 최후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코디트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방어벽 3은 나이테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요게 원래 좀 논란이 됐던 지문인데 원래 출제 의도는 요거는 오답이었어요. 오답이었는데 원래 출제자는 나이테 좌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가 정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차 벽은 이거죠. 요거죠. 이렇게. 나이테 둘레 좌우 방향.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죠. 나이테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향이냐?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방향이냐? 나이테를 따라가는 방향이냐? 안쪽 방향이냐? 바깥쪽 방향이냐?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 1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나중에 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나이테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정확하게는 나이테 둘레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2번 코디트 박사가 만든 부후균 생장 모델이다. 코디트는 그런 뜻이 아니죠. Compartmentalization of decay in trees에서 부후균 그죠? 구획화. 방어벽 1이 파괴되면 코디트 방어는 그리고 누가 만든 거죠? 알렉스 쉬고 박사가 만든 거예요. 방어벽 1이 파괴되면 코디트 방어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방어벽 1이 아니라 방어벽 4가 파괴되면 실패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부후제와 건전제 경계의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이다. 4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후제와 건전제 경계에 맞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출제자가 원했던 거는 부후제와 변색제 경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색제 경계, 부후제와 변색제 경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과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부후된 부분을 다 파내죠. 파내는데 변색된 부분은 파내면 안 된다. 왜냐면 그 변색제 안에, 변색제 부분에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방어벽은 놔두고 방어벽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색제는 놔두고 부후부만 제거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어차피 변색제, 부후부, 변색제, 건전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방어벽은 부후제와 건전제 사이에 있는 거는 맞기는 맞죠. 그죠? 어쨌든 네. 5번 방어벽 사는 나무에 상처가 생긴 후 만들어진 조직에 형성된다.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 형성되는 게 방어벽 사입니다. 설명드렸죠. 여기 1차 벽 상하 부분, 2차 벽 안쪽에 3차 벽 좌우 쪽, 4차 벽 바깥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 이게 코디트 이론입니다. 자, 5번 나무병의 임업적 방제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임업적 방제법이에요. 임업적 방제법하고 경종적 방제법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업적 방제법은 뭐가 있냐면 풀베기, 덩굴치기, 재벌과 간벌, 가지치기. 요게 임업적 방제법이에요. 보면 보통 이렇게 뭐 쳐내는 거예요. 풀도 베고 덩굴치기 잘라내는 거, 재벌, 간벌 잘라내는 거. 요게 임업적이고 경종적 방제법이라는 거는 경종이라는 뜻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경종적 방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항성 품종의 선택 또는 윤작, 파종기 조절, 토지의 선정, 혼작, 시비 빌려주는 거, 내병성 대목의 접종, 생장점 배양, 토양 물리성 개선, 중간기주 제거 등 이런 것들이 다 경종적 방제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임업적 방제법만을 여기서는 골라야 돼요. 1번 토양 배수 환경을 개선하면 빗자루병을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은 맞죠? 맞지만 토양 배수 환경 개선은 임업적 방제법이 아니고 경종적 방제법에 들어가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돼요. 2번 소금 전정으로 통풍 환경을 개선하여 잎 전무리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맞죠? 소금 전정, 가지치기, 임업적 방제법 맞고 이렇게 통풍 환경 통풍이 잘 되게 하면 잎 전무리병은 곰팡이병이죠. 곰팡이병은 통풍이 잘 될 때 덜 걸리니까 맞습니다. 무육 작업은 발병을 줄이는 한편 무육 작업은 뭐예요? 어린 나무 기르기 이런 거죠. 그럼 이거 임업적 방제법에 속해요. 이제 가지치기를 잘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을 하니까 각종 병의 조기 발견 기회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병 발견을 잘 할 수 있죠. 증가시킨다라고 해야 돼요. 4번 오동나무 임지의 탄저병은 돌려짓기를 통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윤작이라는 거는 경종적 방제법이어서 임업적 방제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황산 암모늄은 토양을 황산이니까
산성화하여 뿌리 썩은 병 발생이 증가함으로 과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시비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임업적 방제법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예요. 영지버섯 속에 의한 뿌리 썩은 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엽수는 감염하지 못한다. 영지버섯 속은 주로 활엽수를 감염하지만 일부 침엽수도 감염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감염된 나무는 잎이 시들기도 한다. 뿌리 썩은 뼈,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뿌리가 영양분을 못 받아들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잎이 시들죠. 이게 맞는 거고요. 3번 매개충은 안락하늘소로 알려져 있다. 매개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4번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징은 지표면에 발생한 잔황각이 아니라 버섯입니다. 병원균은 심재를 감염하지만 나무의 구조적 강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구조적 강도에 큰 영향이 있죠. 그래서 부러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다 드렸죠? 그리고 7번 낙엽송 가지 끝 마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낙엽송 가지 끝 마름병. 고온 건조한 곳에서 피해가 심하다. 낙엽송 가지 끝 마름병은 고온 다습한 곳에서, 건조가 아니라 고온 다습한 곳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2번 디플로디아 순마름병이라고도 한다. 디플로디아 순마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비슷한 소나무류 가지 끝 마름병을 디플로디아 순마름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명나방류 유충이 피해를 증가시킨다. 피해 증상이 이렇게 세 가지 끝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증상을 보이잖아요. 병증을. 그 병증이 명나방류 유충이 가해한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가해 터널이 없어서. 그래서 명나방류 유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초여름 감염과 늦여름 감염의 증상이 다르다. 요거는 맞는 보기예요. 초여름에 감염되면 가지 끝이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늦여름에 감염이 되면 꼿꼿이 선체로 말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감염된 조직에서 수지가 흘러나오지는 않는다. 수지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하고 강한 바람이 마주치는 곳에서 피해가 심하고요. 소나무 가지끝 마름병을 디플로디아 순마름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감염되면 수관의 위쪽만 남기고 낙엽되어 가지 끝이 아래로 처지고, 늦여름에 감염되면 가지는 꼿꼿이 선체로 말라 죽는다. 감염 부위는 퇴색 수축되며 흘러내린 수지로 희게 보인다. 네. 8번입니다. 염색 반응과 영양원 이용 특성으로 동정할 수 있는 병원체는 답은 세균이에요. 세균. 염색 반응이라고 하면은 그람 염색이 있어요. 모든 세균은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 세균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나눈 기준은 세포벽, 세균의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 그럼 양성균은 펩티도글리칸이 80에서 90% 세포벽에 있으면 그람으로 염색했을 때 양성이 나오고요. 펩티도글리칸이 10%다.
그러면 음성균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원 이용 특성은 뭐냐면 광합성을 하는지 세균이 독립 영양, 광합성을 해서 자기 스스로 영양원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세균이 또 분리가 되고, 또 무기 영양성, 탄소를 CO2, 공기 중에 CO2로부터 탄소를 흡수하는지, 또는 종속 영양,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영양을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됩니다. 이게 영양원 이용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세균은 산소의 요구성 여부에 따라서 공기를 좋아하면 호기성, 산소를 싫어하면 혐기성 세균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9번이요. 곰팡이의 영양기관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해서 영양기관. 영양기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식기관이 있어요. 영양기관은 어떤 것이고 생식기관은 어떤 것인지 그 분류를 하라는 얘기예요. 생식기관은 포자랑 관련된 거예요. 포자, 씨앗이죠. 포자나 또는 포자를 만드는 구조체, 구조물, 그런 것들은 다 생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식기관을 뽑아보면 포자는 생식기관 맞죠? 포자. 그리고 잔황의 포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잔황 맞고, 그리고 버섯도 생식기관이에요. 잔황에 이렇게 자실체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버섯 안에. 그래서 포자, 잔황, 버섯은 생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기관은 이게 되겠죠. 균사판, 흡기는 뿌리꼴, 균사, 다발. 그냥 곰팡이의 몸체인 거죠. 생식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리을, 비읍, 미음 5번이네요. 곰팡이의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을 좀 나눠봤어요. 여기까지가, 여기 이쪽이 영양기관이고 밑에가 생식기관이에요. 균사체, 균사몸, 균사매트, 뿌리꼴, 균사다발. 균사가 뿌리 모양으로, 이게 뿌리 모양처럼 생겼죠. 뿌리꼴, 균사다발, 자좌. 이건 이제 균사가 막 모여있는 균사 모임이에요. 균사 모임체. 이 자좌 위에 이제 잔황과라든지 자실체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달리 위에 생기는 거예요. 자좌. 균핵도 이제 균사들의 모임이긴 한데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버티려고, 안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나기 위한 어떤 구조체예요. 균사들의 뭉침. 흡기를 내어서 영양분을 빨아먹죠. 곰팡이가. 여기까지가 영양기관이라면 이 밑에는 생식기관이에요. 포자, 씨앗, 포자, 그리고 분생포자경. 균사 몸에서 분생포자경이 생기고 그 위에 분생포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도 있고, 또 몸에서 분생포자경이 생겨서 이쪽에 분생포자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의 분생포자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생식기관, 포자낭. 이거는 접합균류의 무성생식 방법이죠. 균사에서 포자낭경이 생겨서, 경이라는 건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자낭경이 생기고 포자낭이 생기고, 이 포자낭 안에 포자가 생기고, 포자랑 관련됐으니까 생식기관. 이거는 놔두고요. 분생포자 반. 분생포자가 생기는 구조체인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생긴 이 구조체 안에 분생포자가 생기는 분생포자 반.
분생포자 좌는 분생포자경이 막 이런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막 다발로 모여 있는 거예요. 다발로. 그러니까 이것도 생식기관이니까 이것도 생식기관이겠죠? 분생포자 각. 분생포자 반 같은 구조체인데 모양이 얘랑 다른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꼬리병 모양으로 이 안에 분생포자가 생기는 분생포자 각. 잔앙반. 이제는 분생포자가 아니라 잔앙을 만들어요. 잔앙 안에 잔앙포자. 그런데 그 모양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돼서 여기다가 잔앙을 막 만들죠. 잔앙 안에 잔앙포자가 생기고 잔앙을 만드는 구조체. 요 잔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위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잔앙각은 이 잔앙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모양이 꼬리병 모양의 잔앙을 만드는 구조체 잔앙각. 잔앙구도 잔앙이 이 안에 만들어지는데 그 모양은 공 같은 모양. 그래서 잔앙구. 담자기는 담자균이 만들죠. 담자균이 담자기를 만들고 그 위에 담자포자를 4개를 만든다. 이런 담자기, 생식기관, 요 버섯 안 여기 주름 부분에 이런 담자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생식기관. 그래서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을 나눠봤어요. 10번. 나무에 발생하는 불마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마름병. 이거는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죠. 불마름병. 1번. 과실에서는 수침상 반점이 생긴다. 수침상 반점이라는 것은 물에 젖은 듯한 이런 뜻이에요. 물에 젖은 듯한 그런 반점이 생긴다. 요거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꽃은 암술머리가 먼저 감염된다. 이것도 맞아요. 꽃은 암술머리가 잎에서는 가장자리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 잎에서는 가장자리. 이것도 맞아요. 늦은 봄에 어린 잎과 작은 가지 및 꽃이 갑자기 시든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은 큰 가지에 형성된 병반으로부터 선단부의 작은 가지로 번져간다. 밑에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반대예요. 선단부 끝까지 작은 가지 시작해서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 이거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선단부 작은 가지에서 시작해서 아랫부분으로 번져간다. 11번. 나무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철쭉류 떡병은 잎과 꽃눈이 국부적으로 비대해진다. 이거 맞아요. 찰떡같이, 찰떡이 이렇게 부푼 모양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버즘나무 탄저병이 초봄에 발생하면 어린 싹이 검게 말라 죽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밤나무 가지 마른 병균이 뿌리를 감염하면 잎이 황변하며 고사한다. 뿌리를 감염하면 잎이 황변고사.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전나무 잎녹병은 당년생 침엽 뒷면에 다망색을 띤 여름포자를 형성한다. 전나무 잎녹병은 전나무에 여름포자가 형성되나요? 아니죠? 녹포자가 형성이 되죠. 여름포자가 형성되는 것은 중간기주인 뱀고사리.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소나무류 잎마름병은 침엽의 윗부분에 황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띠 모양을 형성한다. 요거 맞습니다. 전나무 잎녹병은 당년생 침엽 뒷면에 둥근 기둥 모양의 녹포자기가 두 줄로 형성된다.
볼까요? 그림. 잎에 요런 모양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있어요. 두 줄로 녹포자기가 전나무 뒷면에 이거는 뱀고사리 모습이에요. 다망색의 여름포자, 겨울포자가 뱀고사리에 만들어집니다. 12번이요. 나무병의 방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장미 모자이크 병은 항생제를 옆면 살포한다. 항생제를 써서 방제하는 것은 세균병이에요. 장미 모자이크 병은 병원체가 바이러스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뽕나무 오갈병 감염목은 벌채 후 훈중한다. 뽕나무 오갈병은 방제를 하려면 뭘 쓰죠?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수간 주입하는 그런 방제법이 있죠. 또 아니고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은 감염목의 구루터기를 제거한다. 이거는 맞아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은 병원균이 땅속에서 기주가 없어도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루터기까지 다 제거를 해야지 됩니다. 또 회화나무 녹병은 중간기주인 일본 이깔나무를 제거한다. 회화나무 녹병은 중간기주가 없어요. 그죠? 동종 기생성이다. 소나무 시드름병, 소나무 제선충병은 살균제를 나무 주사한다. 살균제가 아니라 소나무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선충이죠. 그러니까 선충제를 나무 주사해야 되겠죠. 이것은 3번입니다. 가지와 줄기에 발생하는 나무병의 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네, 가지와 줄기에 향나무 녹병은 가지가 고사한다. 맞습니다. 가지의 병증이 나타나고 오래되면 병이 심화되면 가지가 고사합니다.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은 줄기 터짐. 줄기가 이렇게 세로로 갈라지면서 터지죠. 이것도 맞아요. 넥트리아 궤양병은 윤문 형태의 궤양. 이것도 맞습니다. 편백, 화백, 가지 마른 병, 수지 분비. 또 수지 분비가 아니돼요. 맞아요. 스크렐로데리스 궤양병은 어린 수피의 자갈색 궤저. 어린 수피가 궤저된다기보다는 이 병증은 그림을 보시면 그림 보기 전에 가지의 침엽 기부가 노랗게 변한다. 특징이에요. 그림 보시면 이게 가지병이기 때문에 가지가 먼저 이렇게 병원균의 침을 받아서 가지가 먼저 상하고 그 다음에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침엽 기부 쪽, 가지와 붙어있는 침엽 기부 쪽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스크렐로데리스. 이게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이에요. 줄기가 터진다. 세로로 터지고 잔황각이 보이죠? 잔황각이 솟아나오는 거. 이거는 넥트리아 궤양병, 윤문형 궤양. 이렇게 이렇게 윤문형 궤양이에요. 윤문형 궤양을 보인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4번이요. 갈색 테두리를 가진 회백색의 병반. 갈색 테두리에 회백색의 병반을 형성하는 탄저병은 했어요. 이 문제는 병을 공부하실 때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병증을 공부하실 때 항상 사진과 비교를 하면서 하시면 더 이해도 더 잘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으니까 사진과 같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자, 이게 개암나무 탄저병이에요. 병증이 뭔가 이렇게
갈색 줄 같은 거, 연한 갈색 줄이 조금 보여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병증이 있고요. 이거는 버즘나무 탄저병. 이 특징은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병증이 좀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버즘나무 탄저병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사철나무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백색 병반, 갈색 띠 이렇게 딱 보이죠? 회백색 병반에 갈색 띠를 보이는 탄저병. 이거는 호두나무 탄저병, 약간 흑갈색, 과일까지, 가지, 잎 다 흑갈색의 병반을 보이죠? 이거는 오동나무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답은 사철나무 탄저병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병원균의 속이 다른 나무병은 했어요. 속이 다른 나무병은 이런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거를 알고 이 분류를 알고 있느냐. 입의 전문의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크게 히포미케테스, 코엘로미케테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히포미케테스와 코엘로미케테스의 분류는 어떻게 하죠? 분생포자를 만드는 구조물의 모양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이런 자실체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분생포자 반 또는 분생포자 각 이런 모양체를 만드는 거는 유각균강에 속하고요. 이런 거를 만들지 않고 그냥 분생포자경 다발 또는 분생포자 좌 이 형태를 만드는 거는 총생균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생균강에 속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잎의 전문의를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은 케르코스포라 속과 코리네스포라 속이 있어요. 그래서 케르코스포라 속에 속하는 각 병들의 이름, 코리네스포라 속에 속하는 병들의 이름,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생포자 각이나 분생포자 반을 만드는 유각균강에 속하는 각종 속들, 말손이나 속하는 병들 이름 또는 엔토모스포리움 속 병, 어떤 게 있는지, 콜레토트리쿰 속 병들, 엘시노에 속 병들은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셉토리아 속 병원균들은 또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이 병 이름을 각 속이 일으키는 병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가. 이걸 다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셉토리아 속, 셉토리아 속 병들 하고 이 케르코스포라 속을 하나 섞어놨어요. 셉토리아 속에 속하는 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셉토리아 속 병원균에 의한 병인데, 셉토리아 속에 속하는 병들의 이름은 오리나무 갈색무늬병, 그리고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밤나무 갈색 전무늬병이 있고, 가죽나무 갈색무늬병, 그리고 자작나무 갈색무늬병 등이 있어요.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셉토리아니까 셉토리아에 오늘 밤 가자 이렇게 외웠어요. 셉토리아라는 어떤 좋은 도시 또는 즐거운 곳, 오늘 밤 가자고 이렇게 외웠는데, 이걸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웠는데, 이렇게만 외워도 문제 풀 때를 보면은 오늘 밤 가자잖아요. 그래서 오리나무 갈색무늬병, 늘은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는 없고, 오늘 밤나무 갈색 전무늬병, 가죽나무 갈색무늬병,
자작나무 갈색무늬병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포플러 갈색무늬병은 케르코스포라 수확병 항균이라서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류를 아셔야 되는 거죠. 요게 총생균강 요 두 개가 부각균강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16번부터 25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